자, 이번 시간은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자, 우리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한번 해보죠.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1, 2, 2, 3이라는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 이제 과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뭐 임기식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표로 정리하면 됩니다.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있는데, 자, 1이 나올 확률이 이제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이다. 그럼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걸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회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CEO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CEO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일개 사원이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요 녀석을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자료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대부분 다 뭘 사용하냐면 평균과 분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뭐 과장님 레벨에나 필요한 거고, 회장님 레벨에서는 그래, 그래서 뭔데?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라는 질문에는 평균하고 분산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2반 이렇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2학년 1반, 2반이 있는데, 그래서 요 반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어느 반이 더 잘했나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2학년 1반에 뭐 100점이 몇 명, 90점이 몇 명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반이 좀 더 잘했어 라는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 반의 평균, 뭐 2학년 1반이 70점, 2학년 2반이 평균 80점이라고 한다면 2학년 2반이 더 잘했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대표값을 중학교 때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딱 하나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값 중에서 뭐만 쓴다? 평균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 그걸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평균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70점, 80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70점, 예를 들어 요 반도 70점이라고 치죠. 이 반도 70점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70점일 때 요 녀석 안에 분포 상태가 있죠. 요 안이 좀 더 평균에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 그걸 하나의 숫자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를 하나로 나타낸다. 그걸 산포도라고 얘기하는데, 산포도를 우리는 보통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포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산포도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사용한다? 분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압축적으로 우리는 뭐만 얘기한다? 평균과 분산만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평균, 이 자료의 분포 상태, 분산, 요 두 개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레벨로 기대값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평균을 고등학교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기대값, 이렇게 불러줘요. 식으로 쓸 때 EX, 기호로 쓸 때 EX라고 씁니다. 자, 요 녀석은 X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expect의 약자거든요. expect. 그러니까 하나를 뽑았을 때 걔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까, 이건데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평균만큼만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균만큼만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평균 70점 된 이 집단의 평균이 70점이면 여기 눈 감고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럼 얘는 몇 점 정도 될 거다? 그렇죠. 70점 정도를 기대하면 된다. 그럼 기대값은 바로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하나를 뽑았을 때, 어떤 자료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만 기대하자? 평균 정도만 기대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EX라는 기호로 사용하는 거고, EX는 평균, M이랑 같습니다. 그럼 이 평균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 자료의 평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요 자료의 평균을 계산하면 자, 1이 하나 있고 2가 두 개 있고 3이 하나 있죠. 그죠? 따라서 평균은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 이 전체 개수 4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이 하나, 2가 두 개, 3이 하나, 전체는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자, 이걸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이 앞에 있는 1, 2, 3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x값이죠. 그죠? x값. 그 다음 여기 나오는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2, 4분의 1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더합니다. 그죠? 여기 x와 요 확률 px 요거 두 개를 곱해서 x 이퀄 1부터 3까지 적으면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게 없어도 요것만 보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x와 px 이 x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 녀석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그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대값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로 주어져 있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그마의 x의 p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야 x의 px. 자, 우리는 이 표현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x랑 여기 나오는 x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게 조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x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x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그마에 x제곱의 px가 들어간다면 얘는 x제곱과 뭐를 곱했나요? x제곱과 확률을 곱했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의미는 x제곱의 평균입니다. x제곱의 평균. 그래서 쓸 때는 2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기호에 대한 설명. 자, 시그마의 네모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얘는 네모의 평균이다. 이렇게 평균을 표시하는 기호는 조금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자, 두 번째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씁니다. variance X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제 X가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분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반이 있고 B반이 있고 평균이 70점이면 그냥 실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A반의 분산이 예를 들어서 10점, 분산이 10, 이 단위는 점이 아닙니다. 분산이 10, 그 다음에 분산이 20이다라고 하면 분산이 얘가 더 크죠? 그럼 B반의 분산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B반이 점수가 더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반의 분산이 작으면 얘는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점수가 별량이 70점 근처로 모여 있다. 이게 분산의 작다의 의미고요. 분산이 크다라는 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70점에서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어떤 게 더 좋으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분산이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건 몰라요. 상황마다 이제 더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고, 단지 우리는 분산이 10이고 20이라서 얘가 퍼져 있고 얘가 모여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3포도가 되는 거고 그 3포도의 대표가 뭐냐면 분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이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Vx는 자, 뭐뭐의 평균이라는 건 2에 여기 x-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분산의, 그러니까 여기 2x 요 녀석의 평균이란 얘기고 얘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은 결국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시그마 x-m의 제곱의 px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의 평균이기 때문에 뭐뭐뭐와 확률을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해보면요. 열심히 계산하면 4분의 1, 4분의 4, 4분의 1, 4분의 4, 4분의 3이니까 4분의 8이라서 2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 별량의 기대값, EX는 2라는 건 하나 기록을 하고 가죠. 기대값은 2입니다. 자, 그럼 이 별량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기대값에 요 녀석의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분산은, 자, VX는 자, 시그마 x-m의 제곱에다가 px 이걸 곱한다 그랬죠, 그죠? x-m의 제곱의 px입니다.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그마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펼쳐주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의 px를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죠? px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해서 하나씩 찢어주면 시그마 x제곱의 px가 되는 거고, 요렇게 쪼개면 얘랑 얘랑 곱하게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m은 숫자니까 마이너스 2m 빠져나오면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데 마이너스 2m은 숫자니까 빠져나오고 x의 px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m제곱은 숫자니까 빠져나오고 시그마 p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첫 번째 거는 요 녀석과 확률을 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얘는 요 녀석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EX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의 평균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제곱의 평균. 자, 요걸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 뒤에 거 x랑 px랑 곱해서 더했죠. 그럼 얘는 x의 평균이죠, 그죠? x의 평균이니까 다른 식으로 m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m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m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m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시그마 px는 확률이 합입니다, 그죠? 그럼 확률의 전체 합은 1이죠. 요건 합은 1이니까 결국 뒤에 남는 게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m 제곱을 빼면 되는데 m은 평균이니까 기대값이죠, 그죠? 따라서 빼기 E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마지막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이겁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걸 분산해서 제일 많이 쓰는 식이에요. 자, 그럼 이건 실제로 계산하는 식은 아니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린 기대값이 2라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 표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제 아니다, 그냥 여기서 가죠. 자, 여기서 이 표를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 x-m의 제곱에다가 px를 곱한다. 요 식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 위에 x-m의 제곱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얘 평균이 2였거든요. 그래서 x-2의 제곱을 위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주면, 그러면 x에서 평균이 2였으니까 2를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죠? 1. 그 다음 요 녀석은 평균이 2였으니까 2에서 2를 빼면 0, 0의 제곱은 0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얘는 3 빼기 2, 3 빼기 2는 1, 1의 제곱은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위에 x-m의 제곱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쉽죠?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1,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해서 4분의 1, 따라서 두 개 더하면 4분의 2, 그래서 분산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요걸 한번 사용해보죠.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VX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EX 전체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EX 제곱은 이 위에다가 x제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x제곱. 칸을 하나 만들어주면, 자, x가 1이니까 제곱하면 1, 2니까 제곱하면 4, 3이니까 제곱하면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놓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한다 이겁니다. 곱해서 더한다. 따라서 이 x제곱 계산하면, 자, 분모는 4로 통일을 시켜놓고 4분의 1
얘가 4분의 2였으니까 2, 4, 8. 그 다음에 3, 9, 27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 다음 빼기 아까 평균이 몇이었죠? 평균이 2였으니까 제곱하면 4. 이걸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5, 36, 4분의 36 맞나요? 왠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얘가 4분의 2 그럼 얘랑 곱하면 4분의 1 그렇죠? 4분의 8 4분의 8 계산하면 4분의 9죠 이죠? 아니 9죠 얘랑 곱해야 되니까 4분의 9입니다 그죠?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4분의 9 그러니까 제곱을 해놓고 요거 두 개 곱해버렸죠 그죠? 얘랑 확률과 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계산하면 4분의 18 그럼 2분의 9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맞죠 그죠? 맞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게 편하나요? 이게 편하나요? 이 문제는 얘가 더 편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평균이 딱 정수로 떨어져서 그래요. 보통 이 평균이 되게 지저분하게 뭐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면 요거 계산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씁니다. 이 문제는 요게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걸 더 많이 쓴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요걸 또 많이 씁니다. 어쨌든 분산은 이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산은 제곱을 했죠,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별량들을 제곱했으니까 원래 단위로 돌리기 위해서 분산의 루트를 씌웁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자,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고,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자, 시그마 x입니다. 자, 그리스 문자, 소문자로 시그마 이렇게 써요.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그마 x라고 쓰고, 얘는 루트 v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는 기대값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구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데이터를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률 분포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평균과 분산.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를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푸는 게 아니고요.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과 분산을 빨리 계산하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